오늘 토크 콘서트 저와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2부 순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광주 복지협치 시민여의 협치 토크쇼 이렇게 이름은 정해봤고 함께 해주실 두 분을 이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간과 행정의 대표를 각각 저희가 이렇게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두 분을 모시도록 할 텐데, 자, 민간 대표위원이십니다. 광주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김영기 회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함께 토크해 주실 한 분 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대표위원이신데요.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의 돌봄정책과 최선영 과장님을 모셔서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두 분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마 제가 녹화심에 좀 말씀드리는데요.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무슨 방송 녹화하는 것처럼 긴장하실 것 같아가지고 긴장을 좀 풀어드리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평소에 알고 계셨던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들께 아주 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으니까 여러분들 눈여겨 지켜봐 주시고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두 분 마이크가 혹시 나오는지 테스트 할 겸 각자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김영기 회장님부터. 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광주사회복지협의회장 김영기입니다. 저희는 민간을 대표하는 어느 기구로서 우리 시민회의를 주재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문제를 조금 더 행정이나 의회에 전달하는 이런 부분들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런 토크쇼를 준비했습니다. 많이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크도 테스트할 겸 이렇게 인사까지 함께 해주셨는데 뒤에 잘 들리시나요? 네,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잘 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행정대표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돌봄정책과의 과장 최선영 과장님 인사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가 7월 달에 인사를 해온 시 돌봄정책과장 최선영입니다. 이런 시간을 갖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편안하게 뭐 객석도 보셨다가 뭐 저도 보셨다가 못난 얼굴입니다만은 이쪽도 한번 보시고 우리 객석을 보고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요즘에 이제 방송을 보면 협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협치라는 단어는 정치권에서만 많이 들었던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는 이 복지에서도 협치라는 단어를 좀 많이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핫한 이 협치, 과연 이 우리 복지에서 협치는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간 대표 우리 회장님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협치를 부르짖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은 광주가 아까 시장님도 앞서서 복지를 많은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조례 제정도 광주 복지 협치 조례라는 제정이 이미 4, 5년 전부터 되어 있는 상황으로서 이 협치 조례에 의해서 저희 사회복지협의회가 8개 분과 다시 얘기해서 노인, 장애인, 아동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에 있는 부분들을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에도 전달하고 의회에도 전달해서 법률화하고 시행될 수 있게끔 이런 사전에 준비되어 있던 것이 바로 광주복지협치의 출발이었습니다. 네네네. 자, 이어서 최선영 행정대표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강주는 5.18이 있었고요. 그 5.18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국가폭력에 맞서서 그 무서움을 목숨을 걸고 한 강주의 위대한 시민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주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이런 시민사회 활동이 활발하고요. 이런 활발한 에너지들이 정치의 일본지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것들이 어떤 뭔가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루어내는데 초점이 되는 것 같고요. 제가 협치라고 생각하는 걸 보면 우리 회장님께서 소개했지만 우리 강주는 협치라는 게 전반적인 것도 있지만 복지 협치가 있어요. 그래서 복지 부분은 저희가 좀 성공적으로 잘 협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거는 아마 그 현장의 소리를 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저희 시와 의회와 이렇게 함께 시민사회가 협력해서 좀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장의 소리를 또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협치는 민간, 행정 그리고 의회가 서로 협력해서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떠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을 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순위는 올해 세계 29위입니다. 그렇다면 50년 후는 어떨까요? 인구가 갈수록 줄면서 2072년에 59위로 밀리고 인구 절반은 고령층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세계 인구는 올해 기준 81억 6천만 명. 약 50년 뒤인 2072년에는 102억 2천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했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 인구는 5,200만 명에서 3,6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세계 인구가 25% 증가할 때 한국은 30% 넘게 감소하는 겁니다. 이에 올해 세계 29위인 한국 인구 순위도 2072년엔 30계단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무엇보다 50년 후에도 꼴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출산율이 문제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낮습니다. 2072년에는 1.08명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됐지만 여전히 마카오 다음으로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반면 고령화 시계는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올해 전체의 19%인 65세 이상 고령 인구 구성비는 2072년에 약 48%로 전체 인구의 절반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렇게 유소년 인구가 줄고 노인 인구는 늘면 커지는 건 부양 부담입니다. 통계청은 생산 연령 인구 100명당 고령 인구 비율인 노년 부양비가 2072년에 4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2022년 기준 82.7세에서 2072년에는 91.1세로 더 높아질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미국 등 주요국 기대 수명은 80대 중후반으로 예측됐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네. 자, 방금 그 영상에서 여러분들 다 함께 보셨지만은 제25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해서 가장 시의적절한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대두되고 있던 문제였고 이제는 현실로 다가온 것 같은데요. 노인 인구 1,000만 시내에 관련된 영상을 보셨습니다. 먼저 영상 보신 느낌 어떠셨는지요? 예.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계학상으로나 보건복지부에서 예측했던 초고령 사회가 2026년으로 예견했습니다만 올해 6월 12일로 1,000만 시대가 도래해 버렸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그에 의해서 이미 초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5천만 인구로 봤을 때 결국 5분 중에 1분이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는 얘기죠. 이런 어르신들의 문제를 어떻게 사회에서 저하고 그거를 갖다가 촘촘한 복지를 할 것인가는 상당히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왜 생기는 이유가 다른 데보다도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저희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젊은 층들이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는 저출산의 문제까지 겸비돼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고령 사회가 되면 될수록 젊은 층들에는 굉장히 큰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나라 입장에서도 생산 인구 감소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어르신들의 생활의 만족을 지켜주거나 또는 생활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생계비 부족이 현상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의해서 많은 합의된 어떤 의견들이 개진되는 게 지금 현재의 시점이 맞지 않나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두 대표님도 사실 그 실질적으로 체감을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노인 인구가 많이 확 늘어났다는 걸. 예, 어떠신지 우리 예. 방금 영상을 보셨지만 저희가 2070년에는 이렇게 앉아 계신 분 중에 두 분 중에 한 분은 어르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출산 부분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인구의 고령화가 되면 고령 사회가 되면서 사회 문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돌봄 수요도 많아질 것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 인구의 17.2%가 노인 인구여서요. 전국 평균이 19.6%이기 때문에 조금은 전국보다는 낮습니다. 현재는 상황이요. 그러나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그 고령 사회가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노인 돌봄 시설 같은 경우에는 1,000명당 1.7곳이어가지고 전국에서는 현재는 1입니다. 저희가 시설로는요. 이제 그 외에 저희가 이제 어르신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사회 활동이라든가 돌봄 서비스라든가 여가 활동 등 이런 분들을 다양한 서비스를 저희들이 발굴하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앞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사실 예전에는 노인 이렇게 말을 하면 집에서 쉬시는 모습들을 많이 저희가 떠올렸었는데 요즘에는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이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어떤 변화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날까요? 아주 일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립이나 연금이 부족으로 인해서 생계비를 벌어야 하는 또는 직업을 가져야 하는 어르신들이 점차 늘고 있고요. 또 가족의 분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혼자 사시다 보면 심리적인 안정감이나 정서적 안정감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울이 생기는 경우도 발생하고 이런 어떤 심리적 안정감이나 또는 정서적 불안을 의료적으로 처치할 수 있는 돌봄이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어떤 복지 정책이 어르신들을 위한 상황으로 많이 변화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행정 대표님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희 강주가요 정말 저도 이번에 7월에 보직을 받아서 돌봄 정책과에 왔지만 우리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통합돌봄 진짜 여러분들께서 고생하셔서 읽어내신 그 1000분의 그 노력이 있거든요. 우리 행정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380명이고 민간 제공기관은 뭐 837명, 그 외에 이제 뭐 85명 등 많은 분들이 만들어내셔가지고 이게 저희가 국제도시 혁신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전국에서 많은 벤치마킹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가 전국 최초로 구축한 이 통합 돌봄 서비스가 7대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해 나가면서 시민의 삶을 만들어낸다 한다면 저희들은 나중에 이렇게 강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봄이 필요한 사람 서로 돕고 가는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저 이 대본에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니고 통합돌봄은 저도 분명히 들어봤습니다. 이 통합돌봄이라는 게 영유아, 아동, 청소년, 1인 가구, 노인, 장애인뿐만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시민 누구에게나 이 촘촘하게 긴급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을까요? 네, 아주 잘 알고 계시고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원래는 기존 돌봄 체계를 저희가 이제 7대 서비스로 개편했고 그 시스템을 아주 완벽하게 저희가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예산이 우리 시가 지금 현재 복지 예산이 어떻게 되냐면요. 전체 7조 1천억 원에서 2조 9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40%가 복지 예산이에요. 이렇게 많은 복지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107억이라는 돈을 이 통합 돌봄 서비스에 직지를 전국에 넘는 이 서비스를 해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7대 서비스가 뭐냐면은 뭐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시죠. 일상 지원이라든가 식사, 건강, 안전, 주거편, 일시보위 등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틈새 시장을 저희가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이제 강주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그런 힘듦과 노고가 이렇게 아름답게 빛나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단 강주는 아까도 5.18을 말씀드렸지만
그 나눔과 연대 공동체 정신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돌봄 민주주의라고도 이번에 저희가 통합돌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 같이 박수 한번 보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네. 아, 정말 이 노인 천만 시대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이 돌봄에도 정말 많은 변화가 생겨나고 있는데 우리 광주는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노인 천만 시대 이제는 어떤 모습으로 변하면 좋을까요? 한 분씩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촘촘한 저희도 오늘 행사에서 촘촘한 복지가 체계 형성을 부르짖고 있습니다만 촘촘한 복지 통합 돌봄뿐만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건강한 어르신들도 문화적 또는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더욱 더 확충되고 더욱 활성화되어야만이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사회가 정말 빠르게 변해가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저도 열심히 운동을 좀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뜨거운 이슈를 한번 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관련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또 가장 관심 있게 들어주실 것 같은데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에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현재 상황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개회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과감히 결단을 내려주신 시장님이 계셨기에 일부 부분에 호봉제가 채용이 되고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체가 호봉제가 적용이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저임금에 애로사항이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처우가 바로 열악한 부분을 많이 해결해야 될 겁니다. 처우 개선 기본 계획이 지금 3개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과 또 행정 그다음에 의회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더욱더 논의를 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향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과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복지 전택 담당을 했고요. 그 전에 17년도에 해가지고 저기 1기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보다도 그 현장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처우 개선 부분은 저희가 계속 1기 해가지고 3기거든요. 이번 올해 이제 저희가 지금 24년부터 26년까지 3기인데 그래서 이번에 올해 6월 달 7월 초에 저기 최종적인 결론이 났어요. 3기 계획 수립이.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해도 부족한 게 종사자 처우 개선 같습니다. 우리 회장님 말씀처럼 저희는 그 재정 여건상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이번에 지역 아동세대 같은 경우에도 호봉제로 전환하는데 정말 심사숙고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복지 예산을 쉽게 표현하자면 이번에 아동복지시설도 15억이지만 올해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이 처우 개선 인건비 상승분까지 하다면 77억이 증가가 돼요.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증가하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그렇지만 저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동안 처우 개선을 위해서 민관 정의라든가 연구 전문가라든가 아니면은 현장 종사자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3기 안을 마련됐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3기 안에 그 공청회까지 해가지고 마련은 했지만 여전히 그래도 저희가 앞으로도 더 계속 더 지금 선에서는 저희가 최선이지만 더욱더 더 나은 쪽으로 만들어가는 게 저희 숙제인 것 같고요. 그래도 저는 이번 처우 개선이 여러 가지 종합검진 아까 시장님께서 대충 말씀하셨지만 종합검진비 드리고 신규로 여러 가지로 마음 챙김이 여러 가지를 좀 했긴 하지만 그래도 지역 아동센터에 호봉제를 도입한 것이 좀 크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정성스럽게 노력하겠습니다. 회장님이 매번 저를 만나면 그러십니다. 종사자가 행복해야 그 서비스를 제대로 펼칠 수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저도 종사자분들의 행복이 중요하고 그 위에 또 이용하신 분들이라든가 시민들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정성스럽게 노력해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중에 임금 호봉제에 관련된 또 이야기도 나왔고 사실은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또 저임금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조금 넘어갔고요. 다음 질문인데 이 만약에 이 어떤 해결책이 처우 개선을 위해서 있을까? 먼저 회장님부터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근무 연수에 따른 걸맞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 열악한 근무 환경이나 어떤 휴가제도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통해서 휴가제도나 또는 휴식제도 이런 것으로 해서 근무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도 하나의 보람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자체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이 있고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임금적인 부분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임금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근로 여건이라든가 환경이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 장애인 그 과장을 제가 했었는데요. 장애인 복지 과장을 했었을 때 제가 안타까운 것이 이용하신 분들이 예를 들면 세금으로 우리 근무하신 분들에 대해서 지급이 되는데 마치 그 당신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제가 안타까워서 아니 선생님께서 이 돈 내신 거 아니잖아요. 시민들 세금으로 헬스를 냈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어려운 상황 현장에서 정말 어쩔 때는 정말 감정도 소비도 많이 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하겠지만 이런 뭐 일단 옛날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뭐 이렇게 소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에너지가 소진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은 좀 있어요. 뭐 폭력 예방 매뉴얼이라든가 인권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서비스를 받는 분들한테도 교육은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부족한 것이 여러분들이 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우리 이제 뭐 서비스온이나 우리 복지협의회나 복지사협회나 나름대로 여러분들 뭐 법률적인 자문이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많이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3기 계획에도 마음 챙김 사업이 신규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노력을 해보고요. 권익 향상을 위해서도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개 기관들과 의견을 모아가지고 아마 계속 여러분들의 어떤 일하는 과정에서 정말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시민들께서도 저희들도 어느 정도의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서로의 존중이지 여러분들은 같은 어떤 돌봄에 같은 서로 함께 돌보는 것이지 그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함부로 하는 그런 건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노력해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음에서 양으로 이렇게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의 권익이 보장되고 일하기 좋은 환경이 좀 갖추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협치의 미래를 어떻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 각자의 미래 비전 그리고 마지막 인사까지 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회장님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업체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관정이 서로 협력과 화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열린 마음을 갖고 소통을 하고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서 정책화하고 그 정책이 이루어지기 위한 바탕으로 의회의 법률화, 제도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무리 인사도 한번 해주십시오. 마무리 인사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오랜 시간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많은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협의회는 더욱더 현장의 목소리와 우리 사회복지의 종사자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더욱 손잡고 함께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최선영 과장님도 마지막 행정 비전과 마지막 인사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복지 영역에 여러 번 있다 보니까요, 정말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돌봄을 이루어 주시는 게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그 노력이 강주가 전국 1등입니다. 통합 돌봄이 전국 1등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도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 정성스럽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십시오. 왜냐하면 일이 너무 고단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두 분께 수고의 박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에게 아주 도움이 되신 것 같아요. 두 분 함께 일어나서 인사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해주신 우리 김은기 회장님과 최선영 과장님께 수고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우리 광주에만 있는 유일한 광주복지협치. 정말 이 민간행정의회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서 협치가 잘 될 수 있기를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